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네, 저는 낙교시입니다. 네, 전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낙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미국 가서 좀 놀다가 네, 잘 놀고 왔습니다. 무사히 오셨네요. 네네. 미국은 그냥 여행 간 건가요? 뭐가 있었나요? 일정 같은 게? 뭐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번에 차 타고 좀 여행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되게 유명한 코스로 그랜서클이라고 불리네. 근데 그랜서클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약간 어디지? 그랜드 캐년이랑 포함해서 크게 도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차로 몇 시간 운전하셨어요? 운전은 되게 많이 했죠. 운전은 한 5,000km 정도 했는데. 우와. 근데 이제 한 800km는 차가 고장 나가지고. 아 그래? 자율주행 아니라? 자율주행 아니었어. 제가 다 운전했고 자율주행 없었고 5,000km 정도 운전했는데 저는 한 2주 정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빨리 도는 분들 그 코스를 한 3박 4일로 도시더라고요. 운전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거의? 운전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주국처럼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칼치기 하면서? 이번에 운전해보니까 느낀 건데 네. 뭐 요 얘기가 메인은 아니지만 네. 그냥 미국 자체가 좀 그 규정 속도가 좀 높긴 해 한국보다. 그러니까 일반 왕복 2차선 도로도 거의 100km로 달리고 고속도로는 한 빠르면 진짜 140까지. 오. 예. 85마일 도로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럼 85마일인데 보통 한 10마일 초과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네. 95마일이면 거의 130, 140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달리니까 뭐 거의 굉장히 빠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럼 달리면 그런 도로인가요? 이렇게 영화 150이에요. 95마일이면. 그쵸. 네. 95마일이요? 네. 그쵸. 160이니까 100마일이. 네. 95마일 아니고 85마일까지 봤던 것 같아요. 영화 보면 사막 같은데 평지에 가운데 길만 쭉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달린 거예요. 한 시간 달린 동안.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재밌는 게 제가 확실히 느낀 게 제가 갔던 데가 라스베가스 출발했으니까 네바다였거든요. 네바다에서 아리조나 거쳐가지고 아리조나 이제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거기 거쳐가지고 유타를 가서 유타가 메인이었어요, 사실. 유타에 국립공원이 엄청 많아요. 뭐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아치스 캐년 뭐 엄청 많거든요. 근데 유타가 한국보다 커요. 크기가. 그러니까 이게 유타가 한국보다 큰데 거기는 진짜 많이 비어 있거든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유타주 자체가. 그 제일 큰 도시가 100만 넘나? 유타 솔트레이크가? 그래서 크지 않은 도시인데. 네. 그래서 엄청나게 큰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도로기도 한데 1시간 정도 달리면 풍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엄청 좀 독특하긴 해요. 그리고 좀 좋았던 거는 이게 한국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니까 되게 이색적인 게 있어요. 한국은 산이 많으니까 도로 달려도 그냥 물론 이제 되게 멋있긴 하지만 되게 그냥 감흥이 없잖아요. 한국 사람은 이제 계속 산 사이로 가죠. 고속도로로 가면. 멀리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감흥이 다르겠죠. 우리는 맨날 이걸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약간 고속도로로 달리니까 특히 한국은 그게 좀 덜한데 거기는 이제 완전 국도고 그리고 이 시선이 거의 지평선이 보이는 수준으로 보이니까 엄청 그쵸. 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옆에 막 그 사막같이 쭉 평면인데 튀어나온 게 있어요. 돌 같은 게. 그럼 그게 막 섬처럼 보여요. 아 그래요? 너무 그냥 이상한 거죠. 그런 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차는 어쩌다 고장이 났어요? 차는 돌빵이 나가지고 뭐라고 하지?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돌이 날라온 것 같아요. 유리가 깨졌어요? 저 몰랐는데 이제 숙소 돌아와서 보니까 유리가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운전석 쪽에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금이 반대쪽에 찍혀서 생긴 금이었어요. 반대쪽에 찍혀서 금이 계속 올라온 거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운전석에 안 보이는 시야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발견을 한 건데 이게 그냥 갈까 하다가 다음날 좀 달리는데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 바람 맞으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빌린 그 렌트카 업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혹시 미국에서 렌트카를 빌리시면은 무조건 제일 큰 업체에서 빌려야 되는 것 같아요. 허츠 네. 제가 그 모압이라고 유타 딱 중간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제가 빌린 렌트카 업체 지점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4군데가 있는데 4군데가 다 4시간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갔다 오긴 했는데 막 전화해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막 이거 나한테 어떻게 하냐 몇 번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소통해가지고 가서 교체하고 왔는데
근데 아마 좀 유명한 업체 엔터프라이즈나 그런 데서 빌렸으면은 그 모압에도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교체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힘들었어. 그때 그날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여행 4시인가 가서 그런 일 들어왔는데. 있으면 힘들죠. 짜증이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그 외에도 많은 일이 있었긴 한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놀다 왔습니다. 뭐 일상은 그렇고, 네. 일산이야? 그러니까 일상 사생활은 일상. 네. 사생활. 그랬습니다. 네. 저희 10월 첫 번째 방송이라서 저희 후원해 주시는 분들 페이트리온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잠깐 한번 또 소개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페이트리온에서 정기적으로 김재현님, 박현우님, 최준호님, 박재권님, 디지님, 지훈님, 흥반장님, 윤상현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알프레덕님, 다니엘리님, 윤님, 풍객사님, 유겸애비님, 소현진님이 계속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되게 진짜 꾸준히 그러니까요. 해주시는 것 같아서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후원해주고 너무 계셔서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애플 이벤트 좀 지났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써본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또 리뷰일 것 같아요. 써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 iOS 기능,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가 애플 이벤트 되게 많았잖아요 중간에. 네. 근데 그렇죠. 원래는 항상 그래도 조금 언급하고 갔던 것 같은데 거의 다 그냥 지나치고 지금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그쵸. 좀 아쉬운 마음에 이번에 완전 씹었죠. 네, 다뤄보자고 얘기를 했고 저도 이번에 사실 아이폰 16이 나올 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오고 싶었어. 네. 사오고 그쵸, 싶었는데 사오시죠. 그 오프라인 매장이 풀리는 게 20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주문 페이지에 들어가면 픽업이 20일부터 가능한데 제가 19일 새벽 비행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연장하셨어야죠. 연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랬구나. 비행기 표가 그 시점에는 이제 그렇게 바꾸기 쉬운 상황은 네, 아니었어가지고 그 고민도 했죠. 혹시 있나 표가 혹시 내가 싸게 바꿀 수 있는 표가 찾아봤는데 안 되겠더라고. 아이고. 아니다. 그래서 포기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못 샀어요. 못 샀고 그래서 사전 예약할 때 그 홈페이지 오픈해서 주문을 했는데 11월에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언제 와요? 우리나라 언제 풀렸어요. 와가지고? 지금 풀렸어요.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더 저는 빠르신- 미국판 항상 구매해 왔어요. 카메라 미국판. 무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네네. 항상 버릇이 그렇게 들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조금 타격이 좀 큰 것 같아요. 아쉬워요. 네. 더 빨리 주문했어야 되나 인터넷으로라도? 그런가? 많이 그래서 열리자마자 네. 프로요? 16 프로. 그러니까 음. 제가 이번에 프로를 주문했죠. 프로 16 프로 주문했고 왜냐면 제가 지금 프로 맥스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프로 맥스가 일단 너무 커요. 네. 손이 좀 커요. 아파가지고 그렇죠. 좀 큰 화면 선호하시는 분 아니면은 프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긴 프로 주문. 되게 수년간 작은 화면을 주장하시다가 갑자기 그치, 맥스가 있었을 때 깜짝 놀랐긴 했죠. 그게 갑자기요? 너무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오래된 얘기인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 프로 맥스 바꿨던 게 예. 그래요? 제가 프로 맥스 12에 바꿨어요. 오. 지금 쓰는 게 12 프로 맥스예요. 예. 그리고 제 4년 된 거잖아요. 된 거네요. 제 아내랑 제가 13에서 미니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 잘 쓰다가 저는 이제 미니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12 프로 맥스 있던 거 가져서 지금 쓰고 있는데 미니란 것도 있었네요. SE 말고. 그렇죠. 근데 미니가 안 나오잖아요. 이제 네. 있으면 또 샀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미니 지금 써봐도 진짜 작고 근데 이제 프로 맥스다 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조금 느낀 포인트가 12 프로 맥스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약간 16으로 바꿔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12 프로를 가지고 있었다면 안 바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진짜 지금도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없고 뭐 애플 그 메모리 관리나 그런 거 너무 잘하잖아요. 네네. 전혀 다운 같은 거 전혀 안 되고 뭐 사진 너무 좋고 사진도 사실 이 이후에 약간 프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사진도 거의 완성형 모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몇 배지? 3배 망원인가? 네. 16은 2.5 5배 망원이잖아요. 2.5배 망원이 돼서 사실 이것만 해도 일반적인 사진 찍는데 충분하거든요. 라고 5배 줌 쓰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하죠. 그건 맞죠. 그리고 맞아. 16 제가 프로 봤을 때 좀 좋았던 게 1배 그리고 3배랑 5배인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2배를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렌즈 자체가 지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배율이 3개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 있던 0.5, 1,
그 다음에 온데 네. 너무 차이 나잖아요. 네. 오면은 렌즈로 화각이 몇 정도 될까요? 한 100mm 되나요? 90mm? 그렇게 말하면 또 헷갈리는데. 그 정도 될 네, 건데 네. 엄청나게 이게 가까운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엄청 먼 예를 거예요.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을 5배로 찍는다? 그러면 네. 진짜 거의 안 돼. 요 볼만 나올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이라서. 근데 2배를 넣었더라고요. 네, 2배를 그 메인 카메라를 확장해서 넣은 125인가요? 125? 네네 그렇게 넣었을 거예요. 0.5, 125 이렇게 넣었을 거고. 근데 그게 아마 크롭 되는 거라서 그 화질이 떨어지긴 하는데 넣어준 게 되게 고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거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16 봤을 때. 만져보고는 오신 거예요? 만져도 못 만져도 봤죠. 못 완전 맞죠. 인터넷 찾아만 봤죠. 제가 그때 에피소드 그 전날 갔는데 네. 그 공개했잖아요. 근데 네, 거긴 네. 없더라고요. 아. 그 LA에서 잠깐 에피소드 네. 가봤었는데 아직 15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볼 게 없었어. 그렇군요. 19일에 18일인가 갔었는데. 그럼 아싸님도 안 바꾸신 거죠? 네, 저는 이번에는 패스했습니다. 지금 뭘 쓰시죠? 15%. 15%. 그럼 바꿀 필요 없는 네, 거죠. 15%고 그리고 최근에 소비가 좀 많았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17이나. 근데 저 예전에는 좀 거의 매년 바꾸거나 한 2년은 바꿨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폰이 좋아서 한 3년? 3년도 옛날처럼 사양이 딸려서라기보다 이제 좀 배터리도 좀 너무 그쵸, 되고 그쵸. 막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시점에 한번 그냥 넘어가는. 그래 또 중고도 적당한 시점에 파는 게 오히려 가격 좀 받지 너무 되면 그냥 맞아요. 하나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지. 사실 아쉬워서 넘어가는 건 좀 예전보다는 덜해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안 팔아서 손해를 엄청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기기 네. 애착 있으세요? 약간 못 팔겠더라고. 아내도 잘 못 팔겠다고 하고 네. 그래서 그냥 안 팔고 있긴 한데 그리고 그냥 미국 제품이라 팔기 좀 애매해요. 이게 저도 그 당근에다가 그 무음 제품 혹시 15로 바꿀까 15나 16으로 바꿀까 해서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다 차단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올라오자마자 그 알람 키워드 알림이 와요. 네. 그럼 누르면은 숨겨지는 글이야. 아, 약간 차단. 아이폰 15 무음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지금은 법 바뀌었을걸요? 그래요? 그게 원래 옛날에는 그 개인에 한해서 한 대씩은 가져오는 게 허용됐잖아요. 네. 예전에는 안 되다가 네네. 그게 사실 중고로 팔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안 돼서 그걸로 막는 건데 네. 작년인가 아마 법이 개정돼서 그래요? 1년 이상인가 2년인가 사용하고 나면 그거는 팔아도 된다. 되는 걸로. 왜냐면 그건 그냥 업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네. 그런 법을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저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거의 모든 키워드 알람 오는 글들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그 5초 만에 팔렸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자동으로 막히는 건가 싶긴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구하기도 좀 힘들고 팔기도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뭐 소장용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배터리 문제도 있고 해서 좀 고민되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지?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배터리가 미니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지나니까 완전 거의 바닥 수준까지 갔거든요. 80%가 됐는데 진짜 실제 체감은 50%도 안 되는 수준? 그렇죠. 그래서 거의 못 쓸 수준인 것 같고. 근데 얘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프로맥스. 얘 지금 몇 %인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됐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서 약간 큰 애들은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오래 쓰면 한 5년도 쓸 것 같고 아이폰. 네. 아이폰은 특히 그렇잖아요. 사실 네. 이게 안드로이드보다는 어떤가요? 저는 사실 제가 쓰는 게 지금 20S거든요. 그럼 얘도 4년 지난. 그래요? 지금 괜찮아요? 24S까지 나왔어요? 네네네. 괜찮아요? 근데 저는 쓰기에는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요즘에 많이 좋아졌나 보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요즘에는 이제 폰이 좋아진다는 개념이 뭐 카메라 화질 정도가 바뀌는 거지 CPU가 좋아졌다고 해서 막 예전에 안 되던 게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약간 애플 인텔리전스.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 안드로이드는 확실히 약간 윈도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약간 계속 켜놓으면은 뭔가 느려지고 켜놓으면 느려지고. 근데 폰은 좀 덜해요. 그래요? 확실히 제가. 근데 제가 그거를 4, 5년 전까지만 해도 확실히 느꼈거든요. 여전히 안드로이드 안 되겠구나.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낙교님은 여기에 지금 사파리 들어가면 탭이 몇 개 정도 열려 있으세요? 저 원래 막 수백 개씩 열려 있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다 끄고 있어요. 그냥 일괄 종료해버려요. 어차피 그래요?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런가? 저희 아내는 최근에 나온 게 15죠. 15인가 15 프로 쓰는데 탭이 많거든요. 아내도. 배터리가 빨리 단다고 요즘 불평을 해서 1년밖에 안 됐는데 배터리가 벌써 빨리 닿으면 이상하다 해서 폰을 봤는데 사파리 탭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 네. 그럼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건. 근데 지금은 그 보면 나오는데 누가 배터리 쓰는지 아, 그쵸, 그래요? 그쵸. 그거 어떤 봐야겠다. 앱이 쓰는지 그 설정에 다, 배터리 들어가면 네, 나와요. 다 나와서 네. 오, 오, 이영경님도 6년 정도 쓰시고 테네스. 계시다고. 아이폰이죠. 네, 아이폰 와. 테네스. 와, 오래 쓰고 계시네. 그러니까 그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잘 쓰시는 분들은 특히 저는 진짜 배터리 관리 아예 안 하거든요. 음. 근데 그거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사이클이나 그 배터리 유지 계속 잘 하면서 진짜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특히 뭐 성능상의 저하나 그런 게 뭐 전혀 없으니까. 근데 그거 있더라고요. 7년 되면은 애플에서 지원 중단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OS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7년인 것 같아요. 그게. 7년 넘은 제품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 얘기 있더라고요. 뭐 테스트는 못 해봤는데 10인가는 그 iOS 18이 나왔잖아요. 18 네. 올리지 말라고 더 느려진다고. 아. 네. 뭐 그런 얘기가 좀 그럴 수 있겠네. 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원은 되는데 네. 느리다. 네. 12에서는 그런 얘기는 그럴 수 있겠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적당히 프로 모델 사면은 음. 오래 쓸 사람은 오래 쓰고 바꿀 사람은 바꾸고 뭐 그렇게 쓸 수 있지 않나 일단 싶은 그래도 것 같긴 해요. 낙교님은 제일 큰 변화는 USB-C를 쓸 수 있다는. 아 그쵸 맞아요. 그게 아, 지금 라이팅인가요? 라이트닝이죠. 아. 이게 제일 피곤하게 한 것 같아요. 15부터 USB-C니까. 살면서 이유는 좋은 곳이구나라고 가장 강렬하게 느낀 시험이었죠. 이유 유럽연합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아 이따 또 맞아요. 이유 얘기하긴 할 건데 이유가 안 해주면 이거 안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요즘에는 진짜 뭘 사도 USB-C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전기 모기채를 사도 USB-C가 그렇죠. 되는지. 아, 근데 저도 케이블 하나씩 없애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다 없었는데 몇 개가 있어요. 아직 남은 거. 네. 걔 때문에 그 케이블이 책상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USB-C도 좀 어렵긴 한 게 케이블 표준을 정확히 모르겠는 게 어떤 애들은 또 충전이 안 되더라고 USB-C 아하. 단자인데 충전이 안 돼서 다른 선을 막 바꿔 보다 보면은 케이블 얘기죠. 네. 케이블은 항상 케이블 표준이 좀 개판이라고 잘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케이블은 그냥 다 비싼 거 사야 네, 됩니다. 비싼 거 사야 돼요. 뭐가 맞는지 잘 일단 모르겠어. 안정적이려면 PD가 붙어 있는 애를 사면 제일 안정적이고 파워 딜리버리거든요. 이게 네. 데이터는 다 되는 거예요? USB-C 는? 데이터도 좀 애매합니다. 근데 그 요즘 USB-C 찾으면 케이블로 데이터를 보낼 일 별로 없지 않나요? 그렇죠. 아 그래도 액세서리 연결하면 데이터를 받지 그냥 않나요? 애플에서 사세요. 애플에서 하면 다 네, 그냥 네. 됩니다. 다 됩니다. 저 우리 어디서 사은품으로 조명을 받았는데 USB-C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걔는 웬간한 USB-C 케이블 다 안 되더라고요. 아. 준 건 되는데 네. 웬간한 거 안 되는데 어떤 것도 돼. 그래서 어. 그 기준을 잘 모르겠긴 하도 좀 어렵더라고요. 저기 난 확 차이감을 느낀다라는 분이 나타나셨네요. 그러게요? 그래요? 아 근데 전 12 쓰면서는 어떤 앱도 느리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앱 부동 속도가 차이 난다는 게 게임 같은 건가? 게임 같은 건 차이 많이 나요. 11월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그렇죠, 보죠. 그렇죠. 앱 써보고 모폰 써보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시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오면 네네. 나 느린 거였네. 그치. 아니야. 써봐야. 이거 이렇게 맞아, 빨리 뜨는 맞아. 앱이었어? 약간 이럴 수도 맞아.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아 근데 너무 아쉬워. 11월까지 기다리는 게. 셔터 버튼은 뭐 기대 안 하시나요? 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생겼다고 하는데. 네, 우측에 셔터 버튼이 물리 생겼죠. 버튼이 네. 있는 거죠? 네, 물리 버튼이 생겼죠. 그래요? 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햅틱 같은 네, 느낌으로. 햅틱이라서 근데 동작이 저희 동료분이 사서 좀 만져봤는데 네. 내 거면 금방 적응하겠지만 한 번에 바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누르면 사진이 찍히는 반셔터가 되는 카메라처럼 어. 반셔터는 연말에 나올 거예요. 아직 안 나왔어요. 연말에 되고 저는 사실 반셔터도 나와. 반셔터는 기대하는 편이고 카메라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약간 진짜 카메라처럼 찍는 거죠. 거기 네. 우측 사이드에 있으니까 아. 카메라처럼 들고 딱 찍을 때 거기 셔터 버튼이고 두 번 띠딕하면 이제 거기서 바로 줌을 당기거나 그 뭐죠? 밝기 조정하거나 네. 이런 메뉴를 조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생겨서 저도 그거는 이게 진짜 사실 폰이 카메라를 대체한 지가 벌써 한 15년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카메라처럼 셔터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근데 저 이번에 여행 갈 때도 카메라 한 대 가져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카메라 사실 한 대 샀어요. 그 RX100 시리즈 아시죠? 네. RX100 그 마크 7 샀거든요. 또 샀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은 RX100 마크 7을 엄청 가지고 싶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오래된 카메라잖아요, 사실.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 사긴 했거든요. 네. 그게 왜냐면은 200mm까지 줌을 당길 수 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멀리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약간 200mm면 거의 대포죠. 그니까요. 오. 근데 완전 똑딱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고 싶었던 게 여행 다니다 보면 이제 동물 같은 거 보거나 할 때 그런 거 좀 찍고 싶을 때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좀 만족이 안 돼서 아이폰 카메라로는 네. 그래서 그걸 샀는데 확실히 그때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 너무 귀찮아. 그 편의성이 네. 저도 예전엔 저도 DSLR 예전에 많이 써서 어디 여행 갈 때 꼭 메고 다녔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화질이 뭐야? 그냥 여기서 이거 찍으면 되는데 그걸 주섬주섬 렌즈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들어. RS백 그 정도는 아니죠. 그냥 이렇게 그 들고 정도 다니다가 전혀-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전혀 아닌데 근데도 그 부피감이 있고 그리고 보호하려면 케이스도 같이 그쵸. 다니니까 아. 아니면 목에 결국에는- 계속 걸고 다니거나 뭐 네, 이래야 되니까. 너무 번거로워요. 아. 결국에는 휴대폰에 안 되겠구나. 네. 그걸 그리고 약간 이번에 짐이 좀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줄여야 되는데 이걸 줄였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결국에 그냥 캐리어에 넣어놓고 거의 안 썼어요. 거의 아이폰밖에 안 썼고 그래서 아이폰 16 프로는 좀 기대되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전천후로 그냥 다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특히 500가 200mm까지는 안 되고 92에서 100m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돼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마 이게 15 프로 맥스에만 들어갔을 거예요. 그 5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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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프로 맥스. 15 프로 맥스 에만 들어갔다가 15 이번에 15 프로에 나온 거죠. 16 그래서 굉장히 괜찮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구찌님도 12를 3년 정도 썼는데 배터리 저하 발열이 심해졌다고. 그렇죠. 근데 배터리는 관리 잘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막 쓰긴 하는데 다행히 뭐 얘는 프로 맥스라서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그 체감이. 네네. 근데 제 안에도 12 미니는 진짜 거의 뭐 못 쓸 정도로 13 미니 거의 네네네. 못 쓸 정도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미. 기기는 뭐 써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 나중에 CP님 사셨다고 써보고. 했어요. CP님 그러니까. 사셨는데 네네. 궁금하네요. 저는 16은 이번에 사실 처음부터 안 갈 생각 나오기 전부터 안 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즘은 1년마다 바꾸기엔 좀 그리고 그쵸. 폰이 비싸졌잖아요. 네네. 이제. 어지간한 냉장고보다 비싸요. 512 하면 200 되나요? 200대. 오일리 200까지는 안 하고요. 제가 그 직구했을 때 1,200달러? 인데 여기다가 이제 한 150, 160에다가 관세 붙으면 한 170, 180 하겠네요. 애플케어는 안 하시나요? 애플키 하나네요. 어. 전 항상 안 했어서.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작년에 저 15도 미국에서 샀거든요. 네. 현지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폰을 깨먹어가지고 아이고. 네, 주위에서 고의로 깨먹었다고 나한테 엄청 뭐라고 했는데 폰을 깨먹. 이번에도 또 저 미국 갔는데 또 깨먹을까? 이런 생각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깨먹어서 그때는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애플케어가 구독형이 돼서 이게 약간 2년이 애플케어 2년밖에 안 되는데 꼭 2년이 지나면 고장이 나거나 부셔먹게 되더라고요. 그 통계를 가지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겠죠, 걔네도. 근데 구독제는 제한이 없거든요. 내가 구독을 끊지만 않으면 끝까지 가서 뭐 3년이고 4년이고 네.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2년 전 애플케어 산 다음에 2년 지났는데 하면 이것도 싸지도 않은데 이걸 괜히 했나? 이런 생각 맨날 하는데 어차피 돈 낸 거 한 번은 갈 수 있겠지. 3년 쓰면 이런 생각에 그냥 구독은 구독제. 얼마나 하는데요? 9.9, 9.89인가? 10,000원 정도. 네, 한 12,000원 하죠 요즘 환율에서. 엄청 비싸진 않네요 생각보다. 1년에 한 12만 원이니까 뭐 12만 원, 13만 원 이런 거잖아요. 한번 가를 수 있다고 네, 생각하면 한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 엄청 비싸진 않아서 그냥 그리고 그렇게 2년이 쓰고. 지나도 계속 되는 거잖아요. 케어가. 되고 그게 좋죠. 네, 그래서 저도 그냥 한번 갈 애플 케어는 생각으로 연장이 안 되잖아요. 한번 갈 생각으로. 그거 배터리가 되면 보증도 해주는 거예요? 예? 배터리 같은 거. 그냥 애플케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구독제일 뿐이지.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아. 애플 케어. 근데 이게 그게 기준이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내가 바꿔줘 하면 안 해주고 기준 뭐 80% 밑으로 가야 되거나 그래야 바꾸거나 아니면 깨진 것도 그냥 사실 저는 그냥 애플케어 보험인데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또 깨져야 된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사람들 일부러 말짱폰을 깨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요? 네, 왜냐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네. 부셨는지 떨어뜨렸는지의 차이를 모르니까 저는 그냥 걔네도 말짱폰을 받아서 파는 게 더 쌀 것 같은데 자꾸 고장난 폰을 내놓으라고 하게 돼서 그죠. 약간의 마음의 하네요. 갈등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전 항상 안 했었는데 모르겠네. 이번에 사면서 고민해볼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도 요즘은 저는 이게 삶의 경험이잖아요. 한 번 빡 깨가지고 아이패드를 한번 깨먹었거든요.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가 나가 버리니까
그냥 차라리 사자. 샀으면 사실 몇만 원이면 되는 건데 네. 이거. 그다음부터 또 막 샀는데 또 최근 한 5년간 한 번도 안 쓸 일이 없으니까 다시 사지 말까 이런 생각 요즘 좀 하고 있죠. 근데 애플케어를 차라리 구독자가 덜 한 것 같은 게 그냥 2년에 뭐 2-30만 원에 산다고 생각하면은 좀 세잖아요. 얘가 세죠. 얘기한 것처럼 막 170이었는데 170과 200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안 샀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느낌으로 좀 안 샀던 것 같은데 확실히 또 계산해 보니까 비싸긴 하네. 그렇죠. 전 이번에 아내랑 둘 다 바꾸긴 하거든요. 오래돼가지고 아내 13 네. 미니도 이제 좀 맛이 가고 있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바꾸긴 하는데 이번에 기계 말고 OS도 새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iOS 18, 아이패드 OS 18이랑 그 맥OS도 15 세콰이어 다 나왔죠. 이번에 쭉쭉쭉. 걔네는 버전의 연도랑 아무 상관이 없군요. 그렇죠. 그냥 번호가 올라가는. 올라간다. 1년에 하나씩. 거의 나올 때마다 메이저 나올 때마다 메이저 번호가, 나올 예. 때마다. 그럼 1년에 하나씩도 아닐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최근엔 거의 1년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새로 나온 OS는 뭐 좋은 거 있어요? 저는 이번 건 좀 기대했는데 제일 기대한 건 아이폰 미러링. 이거는 맥북도 그러니까 맥도 15여야 되고 이쪽도 18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이폰 화면을 내 맥북 화면에서 띄워 볼 수 있어요. 네, 미러링 하는데 원래는 안 됐나요? 원래는 안 되죠. 원래 그런 게 있나요? 갤럭시 아이폰 그런 게 화면을 컴퓨터에서 띄워본다고요? 네. 맥북에서. 예. 맥에 아이폰 미러링하는 앱이 있고 네. 그걸 연결하면 내 폰하고 연결하고 여기서 연결하면 그 화면이 여기 뜨고 작업도 이게- 할 수 있고 네, 입력도 할 수 무선으로 있고. 연결이 돼요? 네, 무선으로 그냥 연결이 돼요. 예전에 엄청 옛날 기억인데 그 아이폰 게임 뭐야 아이폰 개발하는 그 엑스코드 네. 엑스코드 띄워놓고 USB로 연결하면은 그 화면을 뭐 보여준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걸 띄우는데 얘는 여기서 조작이 다 되니까 조작이 되고 폰은 잠겨 있어요. 이게 원격 조정하고 좀 다른 네. 거예요. 그러니까 폰을 만약 내가 여기서 카톡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 폰은 잠겨 있고 그래서 내가 폰을 들어서 열면 네. 미러링이 끊겨요. 끊기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밖에 안 돼요. 아. 네, 둘 중 하나밖에 안 되고 네네. 그리고 다시 하면 여기서 끊기고 그래서 그때 한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폰 앱을 맥에서 쓸 수 있다는 건데 맞아요. 그 CP가 한참 좋다고 막 했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 다 막히고 아 그쵸 그건 다 약간 막았죠. 노선을 바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지. 다 그것보다는 막혔지. 근데 저는 약간 제 생활 패턴에서는 저는 제 맥북에는 카카오톡을 안 쓰거든요. 네. 네. 카카오톡은 좀 폰으로 해요. 아. 그러면 사실 그 작업을 하다가 누구랑 카톡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다가 폰 들어서 대답을 하고 다시 넣고 또 타이핑 몇 번 하면 또 귀찮은데. 폰 오고 이게 네. 되게 귀찮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대화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그럴 때만 잠깐 로그인했다가 끊고 이러는데 이유는 없는데 저는 좀 그냥 그 폰에 그 깔려 있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로그인되어 있는 게. 네. 아, 그러면은 그래서 안 하는데 그 연결이 뭔가 자동으로 바로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스무스하게? 네. 그냥 이렇게 연결 버튼만 누르면 여기서 바로? 예, 연결이 되고 괜찮네요. 제가 맥북이 여러 대라서 두 대도 해봤는데 왔다 갔다도 근데 물론 한번 누르고 좀 기다리긴 해야 돼요. 한번 연결할 때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꽤 심리스하게 하는데 뭐 장비를 그렇게 자주 바꾸지 않으니까 예, 연결성 부분은 확실히 아이폰이랑 맥북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은 사실 윈도우랑은 비교가 안 되게. 네, 이런 걸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확실히 잘하는데 저는 그게 제일 좋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비전 프로가 있어서 네. 요즘 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좀 짠한 게 비전 프로 오는데 폰에 뭐 왔을 때거든요. 잘 안 보여.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맥북이 미러링 되면 네. 여기서 카톡 되고 다 되고. 아. 근데 안 되는 거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요 비전 프로에 뜨는 게 비전 프로에 뜨는 게 아니라 비전 프로로 컴퓨터로 맥북을 하는데 연결해서 쓰고 맥북에다 있는데 컴퓨터로 그쵸. 씌워가지고 그쵸.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내 폰을 들었다 놨다 안 해도 되죠. 재밌네요. 대신 안 되는 거는 페이스 아이디 같은 건 안 되죠. 예를 들어 은행 앱 같은 거 하면 요즘 페이스 아이디로 하잖아요. 근데 내 폰을 안 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로그인이 안 되고 네. 막혀 있고 뭐 비밀번호 누르면 되겠죠. 근데 앱을 잘 만들었다 그래 뭐 홈으로 가기 이렇게 트랙패드 쓰면 아이폰 쓰는 느낌으로 그대로 창 올리고 뭐 내리고 홈으로 갔다가 네. 들어갔다 이런 거를 다 그냥 꽤 편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건 네. 좋네요. 잘 만들었더라고.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아직 가진 않았고
저는 그 뭐야 애플에서 애플 기기 간에 클립보드 지원되는 거 네. 그렇죠. 그거 되면서는 사실 그런 니즈는 많이 줄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맥에서 뭔가 복사를 해서 그 아이폰에서 붙여넣기 하면서 그게 되면서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좀 그런 연동에 대한 니즈가 많이 줄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렇죠. 마우스 커서 옮겨갈 때 깜짝 놀랐죠. 와. 마우스 커서가 옮겨가요? 맥북이 2대 있을 때 네. 그 마우스 커서 옮겨가면 그것도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 들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회사에서 저는 아이맥이 회사에 있고 제 랩탑이 있거든요. 근데 에어팟 네. 프로를 써요. 근데 회사 아이맥에서 뭔가 들을 일이 있어서 듣다가 잠깐 멈추고 여기에서 소리를 듣고 싶어서 했는데 그냥 플레이를 하니까 소리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죠. 네. 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제 moved from 무슨 뭐 아이맥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것도 되게 잘한다. 그럴 때 되게 소름 돋는데 네. 안 되면 또 왜 안 되는 항상 잘 되진 맞아, 않는다. 맞아. 될 때는 뭐 너무 깜짝 놀랐는데 또 안 될 때는 이거는 안 돼. 맞아. 좀 어렵더라고 이게 음. 약간 약간 뭐라 하지 매직처럼 이게 되게 해놓으니까 아, 그쵸. 오히려 내가 명시적으로 하고 싶을 때 원래 연결돼 있었는데 이번에 또 왜 안 돼 있지 약간 그런 것도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뭐 AI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패턴을 좀 알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끄는 액션을 명확히 해주고 네. 여기서 키면 옮겨오나? 그죠, 근데 그죠. 또 어쩔 때는 안 돼. 안 넘어가. 왜 되지랑 왜 안 되지를 다 경험하게 해주는. 그래서 가끔 공공 그런 데서 갑자기 소리를 킬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 자동으로 넘어올 줄 알고 띵 눌렀는데 맞아. 소리가 나 유튜브 소리 깜짝 깜짝 놀랐어. 놀라죠. 맞습니다. 또 다른 기능 뭐 나온 거 있어요? 저는 지금 안 쓰긴 한데 이제 아이콘도 색을 쫙 바꿀 수 있게 됐고, 아이콘 색. 예, 아이콘이 아이폰에 그러니까 아이폰에 보통 요즘 다 그렇지만 다크 모드를 하면 네. 그 튀죠 색이.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얘는 이번에 아이콘까지 다 다크로 싹 바뀌어서. 근데 저는 약간 너무 오래 그렇게 써서 그런지 어색하더라고요. 약간 내 커스텀 앱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네? 커스텀 아이콘이 커스텀 아이콘까지도 돼요. 어. 네, 커스텀 아이콘까지도 우리 되는데. 딸이 너무 원했던 기능인데. 원래 아, 그래요? 아이폰 그래서 이 화면을 아니다 빨간색으로만 할 수도 있고 네. 한 화면. 그거 오. 디자이너들은 예전에 보니까 색깔별로 맞추더라고요. 한 홈에. 네, 그런 사람도 봤는데. 앱 아이콘별로. 그거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색깔을 카테고라이징을 색깔로 한다고? 네. 약간 그런 거잖아요. 도서관에 갔는데 저기 봐봐요. 도서관에 갔는데 책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아 그쵸. 1번은 그런 노란색 느낌이지. 책, 2번은 그쵸, 빨간색 그쵸. 책. 그럴 수도 있죠. 오. 아 근데 좋네. 애플이 많이 바뀌었네요.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것도 돼요. 너무 안드로이드 같아. 아이콘 중간에 놓기. 와, 그런 거 된다고요? 깜짝 놀라서 원래 아이폰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좌측 상단부터 아이콘 네. 놓는 겁니다. 이런 애들.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커스텀 아이콘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거 할 때 AI 쓸모가 극대화된다고 아이콘을 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다 바꿔버리면 되니까 아이콘 생성이 엄청 좀 그 비용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 재미있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아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근데 그러네. 업데이트 진짜 바로바로 하시는군요. 이번에는 그냥 했어요. 저는- 예전보다는 사실 좀 많이 안정적인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냥 막 망설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안 할 때까지 미루다 하는 편이라서 아, 뭔가 바뀌는 게 싫어. 그리고 음. 맥북 같은 경우는 특히 개발 환경 깨지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이번에는. 그런 것들 항상 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거는 이제는 많지 잘 없는 않은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엑스코드 인스톨 그 업데이트 하잖아요. 네. 하고 나면 이제 뭐 파이썬도 뭐가 돼. 깨지고 뭐도 깨지고 다 깨졌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어요. 물론 개발을 예전보다 더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긴 그래서 한데. 그런가? 약간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음. 약간 좀 망설이게 되는 그런 근데 거 있죠. 애플 실리콘 때문에 되게 잘한다는 걸 많이 느끼긴 했죠. 그쵸. 애플 실리콘 업데이트 했는데 다 잘 되네? 말이 되나 그죠, 이게 약간 그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들으면 그때부터 좀 더 신뢰가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처음에 딱 느낌이 전혀 호환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걔네가 말은 호환된다고 하지만 네. 웃기네 한 30%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맞아. 무슨 이 뭐야 그 무슨 왜냐면 예전에 한번 당했거든요. 그렇죠. 파워PC 때. 아 그렇죠. 네. 근데 아주 먼 옛날에 해보니까 진짜 거의 다 돼서 로제타 너무 손으로. 그때 이게 말이 되나 싶을 그러니까 정도로. 말이 안 되죠.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간 것 네. 같아요. 최승우님이 VPN 쪽 이슈가 잠깐 있었다고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무슨 저희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무슨 보안 툴이랑 뭐 연결이 돼서 약간 사파리가 잠깐 안 됐나 뭐 이런 게 하나 있긴 했어요. 외국에서 그거 업데이트했을 있어요. 때. 저도 가끔 겪는데 그 걔네가 개인 보호 때문에 사파리 하면 뭐 IP 릴레이하고 IP 감추고 네.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게 사이트에 따라서 막 세션이 막 풀렸다가 접혔다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게 내부 동작을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이번에도 우리도 저런 이슈가 좀 있었던. 애플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와이파이 연결하는데 맥 어드레스를 다 따로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그 와이파이 접속할 때 그 접속에 대한 맥 어드레스 부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바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바꿔주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다고? 보안 신경 쓰는 거 알겠는데 그게 좀 좀 헷갈린 깜짝 것 같아요. 놀라겠어요. 저 얼마 전에 와이파이를 샀는데 이번에 하면서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붙을 때마다 이름을 내가 주겠다. 네. 왜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아, 그렇죠. 몰라요. 누가 세탁기야? 막 이런 거 잘 모르겠어서 할 때마다 내가 인지하는 이름으로 하겠다. 네. 근데 아이폰이 붙었는데 안 애플 잡히죠. 제품이라는데 이게 맞나? 근데 설정해서 맥어드레스를 봤는데 달라. 그쵸, 달라요. 왜 다르지? 그니까. 얘가 아니야? 약간 거기서 그때 약간 멘붕이 왔었어요. 아. 이게 누구지? 했었는데 그게 다 바꿔서 보안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 진짜 신경을 많이 쓰긴 하는구나. 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암호 앱도 생겼다고. 네, 이번에. 암호 앱은 원패스워드 같은 건가요? 원패스워드. 물론 저는 원패스워드를 쓸 거지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게 됐죠. 옛날에는 이제 원패스워드 쓰세요가 사실은 돈 내세요 아, 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 200만 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저 암호 앱도 원패스워드처럼 이렇게 공유도 되고 막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 애플 거니까 애플에선 다 되죠. 공유가 거의 그러니까 다 그 앱이 가족끼리도 좋네요. 되고 뭐 네. 그런 그건 안 그룹들도. 해봤는데. 아, 그래요? 네, 안 해봤는데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 아이클라우드 자체가 가족 초대가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예, 아마 되지 않을까. 요즘에 좀 싶고. 피곤한 거는 저 암호를 좀 밀기 시작하면서 자꾸 기본을 저걸로 뭔가 암호 생성할 때 같을 때 네. 저걸로 밀어가지고 원패스 넘어가기 힘들어. 아. 저거 자꾸 넘어가 점점점 눌러가지고 막 선택하고 아. 원패스 들어가는데 또 갑자기 거기 연동이 안 돼가지고 네. 안 나오거나 그래가지고 저 좋긴 한데 좋은 변화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런 거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도 저장은 됐잖아요. 저장은 됐는데 관리하기가 좀 그쵸, 어려웠는데 그쵸. 네. 이제 저렇게 가니까 관리하기도 편해져서 저희도 어머니 걸 딱 열어가지고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딱 봤는데 뭐 와이파이가 250개 뭐 이렇게 많아요. 어디 가시는 데마다 와이파이 다 붙으셨나? 그래가지고 그냥 다 지워드리고 우리 집만 남기고 싹 지워버리고. 우리 애플 이벤트 뭔 얘기하죠?라고 했는데 벌써 그러니까. 많이 한 이거 하다 45분 끝나겠네. 정도. 딴 건 안 사시나요? 아이폰만 사시고? 뭐 나왔나요? 저 잘 몰라요. 아. 아이폰밖에 관심 없어서. 이번에 저도 이때 애플 콜센터에 통화하고 있어가지고 집중해서 못 들었는데 애플워치 10이 나왔고. 아 근데 제가 지금 애플워치 엄청 오래됐거든요. 거의 네. 얘는 거의 지원 종료할 수준까지 된 네, 것 같은데 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요? 몇인지도 모르겠어. 지금 안 가져오긴 했는데 네. 너무 잘 쓰고 안 있어서. 써서 안 써서 그래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운동할 때나 이제 여행 갈 때는 네. 항상 차니까 이제 평소에는 안 쓰긴 해요. 저는 약간 손목에 뭐가 있는 게 여전히 그렇게 막 달가운 스타일은 아니라서 네. 뭐라고 하지? 저랑 아내 이제 답답증이라고 저는 막 표현하는데 뭐 양말도 가끔씩 너무 답답하고 막 이런 것도 좀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네. 뭔가 몸에 붙어 있는 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진 않는데 여전히 너무 잘 동작해서 뭐 좀 원래 별로 하는 게 없긴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잘 동작하니까. 근데 저는 세븐인데 세븐이면 이제 3년. 저는 1년 더 버틸까 했는데 사실 여태까지 괜찮은데 이번 달 오면서부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배터리가 다 돼. 그게 벌써 이제 이거 약간 은근 짠나거든요. 네. 중간에 한번 충전해줘야 그쵸, 돼요. 그쵸. 울트라인가요? 아닙니다. 아 그냥 근데도 세븐. 빨리 달아요? 네. 아. 그래가지고 아니 울트라가 더 오래 가려나? 네, 오래 그래서 갈 거예요. 이거 1년을 버틸 수 있을라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 많이 쓰셔서 그런가? 저는 그래도 지금 충전하면은 제가 막 아무것도 안 하긴 하는데 하루는 넘게 가는 것 같거든요. 하루가 넘게 간다고? 아닌 것 같은데. 하루?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약간 내가 생각했던 안에서 아. 나갈 때 차고 돌아와서 다 충전한다고 했을 때 전혀 이제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 저는 어메이즈핏을 쓰는데 이걸 쓰는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밖에 안 간다고? 그건 한 일주일 가네. 2주일 가요. 아. 한 번 충전하면 그러니까 2주일 동안 안 벗어도 되니까 샤워할 때 빼고는 항상 차고 있거든요. 너무 편한데 이거를
매번 그럼 수면 기록도 안 되고 뭐에다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잘 때도 키신다고요? 네. 저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알람을 얘가 주거든요. 아. 네. 그러면 옆 사람한테 소리 그쵸, 안 그쵸, 듣게 그쵸. 하고 나만 이제 진동을 느끼면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서. 그럼 어. 뭐가 좋은 거예요 이번에? 뭔가 기능이 좋은 게 화면이 좀 넓어졌어요. 화면이 그리고 넓어졌다. 얇아졌어요. 아. 네. 그 외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뭔가 애플 워치는 항상 새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대하는 게 없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미국에 여행 갔을 때 진짜 좋은 게 근데 맞아 그거 들어갔다고 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다기보다 미국에서 좀 좋은 앱 중에 하나가 올트레일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네. 혹시 아시나요? 뭐요? 올트레일. 몰라요? 그 트레일이 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하이킹하는 앱이에요. 네. 근데 그 국립공원들을 돌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사실 국립공원들을 도는 게 국립공원을 약간 관광 가는 느낌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많이 하는 게 결국에 하이킹이긴 하거든요. 하이킹 코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좀 기록도 하고 그 하이킹 코스 찾아주고 하는 게 이제 올트레일이라는 앱인데 진짜 미국에선 너무너무 유용해요. 그 앱이 쓸모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쓰는데 애플 워치에서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좀 걸으러 나갈 때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휴대폰 들고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되면 딱 좋겠다 싶은 생각은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튼 지금 아이폰 16 얘기니까 아이폰 16은 아니고 애플 이벤트 얘기니까 이번에 애플 맵에 하이킹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애플이 역시 앱 죽이기를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패스워드도 지금 그러네요.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얘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써보진 않았는데 그것도 좀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 찾아보니까 하이킹. 근데 애플 맵은 제가 이번에 못 써보긴 했거든요. 미국에서 써보려고 했었는데 구글 맵 쓰셨나요? 구글 맵 제가 내비게이션은 웨이즈 썼고 지도는 다 구글 맵 쓰긴 했죠. 웨이즈라고 약간 소셜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근데 구글 맵은 약간 가끔씩 출발할 때 방향 같은 거 잘 못 잡아가지고 헤매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안 썼고 내비로는. 근데 애플 맵 좋다고 하더라고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 써보려고 했었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써봤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런 기능들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구글 맵은 너무 좋은데 구글 일을 안 해서 버린 것 같아 구글 맵은 진짜. 너무 아쉬워요. 또 다른 기기들 더 나온 거 있나요? 짧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도 헷갈리는 이게 이번에 에어팟 발표가 4에 있어요. 에어팟 4가 나왔죠. 에어팟 에어팟 4에 그게 어. 들어갔다고 했어.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그럼 프로랑 뭐가 달라요? 얘는 개방용. 오픈형이죠. 아, 쟤는 개방형. 인이어고. 그래서 네. 좀 신기했어요. 이거 그래서 오픈형의 노이즈 캔슬링이 어떨까? 뭐 평에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가 궁금.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 근데 저는 오픈형 이어폰을 안 쓰거든요. 귀에서 잘 안 붙어 있어요. 제 귀에서는. 네. 자꾸 떨어져요 쉽게. 그래서 안 쓰거든요. 안 쓴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저는 근데 폰은 관심 없고. 에어팟 프로가 너무 좋긴 한데 에어팟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개방감 있고 좀 덜 답답하거든요. 네.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하신 좀 잘 떨어지기도 하고 그 노이즈 캔슬링이 안 되니까 일단 후보에 아예 없었는데 된다고 이번에 하면 들어간다. 또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에어팟 좋아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에어팟 프로 3를 기대했는데 지금 3는 따로 안 뭐 나왔어요? 찾아보지 않는데 2에서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이번에 된 것 같아요. 2는 원래 작년에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에어팟 맥스에 USB-C가 들어갔죠. 드디어. 그러면은 얘는 제품은- 에어팟이랑 에어팟 프로도 그 뭐라 그러죠? 충전 그거는 다 C예요. 이제는? C로 거는 이미 아. 바뀌었어요. 이미 예전에 바뀌었었고 근데 맥스가 제가 알기로는 맥스에 그것만 바뀌었을걸요? 헤드폰은 똑같고 C로 이제 C로 C가 바뀐 그렇게 어렵나? 엄청난 혁신이군요. 그렇죠. C. 애플 진짜. C가 됩니다. 최승우님이 이벤트랑은 상관없지만 내년 초에 Find My가 한국에서 된다고. 저거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좀 우리나라 법 때문에 그런 근데 그러니까 법 때문이란 얘기가 있고 아니란 얘기가 있는데 그냥 안 한다는 얘기가 애플이 약간 구글이 일한다는 것처럼 그냥 애플이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히 되면 모르겠고 뭐가 좋아요? 내년부터 한다.
저게 나이 찾기잖아요. 네. 저게 사실 영어로 하면 Find My 하고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이렇게 되는 네. 건데 그거 이제 사실 번역하니까 나이 찾기가 됐지만 네. 그럼 이제 내 기기를 찰 수 있죠. 네, 그렇죠. 추적이 된다. 추적이 된다. 저도 이번에 그 에어태그 하나 사긴 했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녔는데 네. 좋긴 한 것 같은데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근데 그 생각은 했어요. 아내랑 같이 항상 다니니까 미국이 무섭잖아요. 네. 아직 익숙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둘 다 에어태그 하나씩 들고 서로 반대로 등록해가지고 서로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추적을 해야 되나? 폰으로 해도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폰으로 해도 에어태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상대방 위치 추적하는 거죠. 상대방의 폰을 그냥 허용하면 그게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네. 되나요? 안 해봐서 모르겠네. 원래 우리나라 안 됐으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 예를 들어 그 가방을 어디 식당에 갔다가 놓고 온다. 그럼 밖에 나온 순간 알림이 나한테 오죠. 맞아. 네가 100m 떨었어, 네 맥북에서 이런 거. 근데 좀 애매했던 근데 게 귀찮은데 내가 실제로 놓고 나간 거야, 내가. 그렇죠. 맞아. 제가 차에다 캐리어에 넣어놓고 캐리어에 그걸 달아놨더니 네. 항상 나갈 때마다 그게 떠. 좀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얘가 내 의지랑 상관없이 움직였을 때 알려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한국에서 에어태그가 아예 동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파인드 마이가 동작 안 하긴 하는데 에어태그는 동작을 하거든요. 에어태그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파인드 마이는 안 되고 근처에 있으면 찾을 수도 있어요. 근처에 이렇게 되면은 이쪽 네. 방향에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 네,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못 쓰는 건 아니고 그리고 파인드 마이 자체가 에어태그 기능은 아니니까 다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것만 되면 많이 편하고 물건 잘 잊어버린 사람은 중요한 거에 진짜 그 에어태그 사다가 그리고 캐리어에도 많이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배터리긴 한데 네. 리튬 배터리고 그 CR2032가 들어가요 에어태그는. 예. 그래서 그 된다고 하더라고요. 납작이 네. 수은전지 같은. 그래서 그 정도는 허용 가능해서 진짜 막 중국 항공사 이런 데 아니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 항공사 몇 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제. 그런데 그렇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되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애플 이벤트 여기까지 얘기하실까요? 네, 사실 메인 주제는 애플 이벤트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1시간이 지나버렸어. 그래요? 별로 다음 얘기할 거 소식 없다고 이제 얘기해 않았어요? 우리 그러니까 뭐 항상 짧게 그래, 짧게 할까요? 한 네네. 10분 정도씩만 좋습니다. 얘기해보고 과연? 아까 좀 연결돼가지고 네. 이번에 좀 재밌었던 게 메타가 EU에서 벌금 받은 거죠? GDPR이니까. 네, GDPR이면 네. 유럽이죠. 메타가 벌금을 받았어요? 이번에? 메타가 벌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추징했어요? 1,300억 정도? 1,300억? 네. 꽤 많네요. 100밀리언 달러니까 왜 받은 거예요? 1,300억이면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아니, 저기요. 뭐 사건에 따라서 그래도 1,300억인데. 근데 이게 GDPR이잖아요. 네. 근데 GDPR 뭐 같이 좀 봤었는지 잘 기억 안 나긴 하는데 GDPR이 진짜 애매하긴 하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너를 처벌하고 싶으면 처벌할 거야. 처벌하고 싶은데 안 하고 벌금 안 때리면 안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맞출 수가 없는 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번 거는 좀 명확하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건가요? 사건을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사건 자세히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한 것 같아요. 네? 메타가요? 메타가. 제정신이 아니군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메타가 원래 발표를 했었나 봐요. 2019년에. 그래서 그거 아일랜드 쪽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벌금까지 부과가 된 사건인 것 같고. 그럼 유럽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 세계 다 이게 페이스북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인스타그램 쪽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네. 와. 그래서 그게 평문 이제 저장이라니. 평문 저장이 충격이네. 됐었고 실제로 만약에 악의적으로 뭐 내부에서 접근하려면 접근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저도 이게 자세한 내용까지 안 나오는데 사실 이게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뭐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이게 뭐 유저 DB 테이블에 해싱 안 하고 그냥 평분 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중간에 뭐 오딘 로그나 이런 걸 붙이면서 예를 들어 뭐 요청 들어오는 걸 우리가 다 로깅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거에 로그인이 어느 순간 들어가 있는 거. 저는 사실 그런 일이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아니면 데이터 쌓기 위해서 어딘가 했을 때 네. 사실 그것도 그냥 평문 저장되는 거고 그죠. 가기 전에 하는 거니까. 예전에 트위터도 로그에 평문 네, 남아서 그쵸. 한번 문제가 됐죠. 그때는 기사에도 로그에 남았다고 네. 했었는데 아마 그런 일로 하지 않았을까? 뭐 사실 메타도 규모가 있는데
그냥 그죠. 진짜 사용자 DB에 그럴 일은 절대 그러면 사실 1,400억도 아닐 거예요. 1조. 아마 사용자 DB는 이제 그쪽 전문가분들이 설계를 하겠죠. 아마 개발자가 직접 못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물론 이게 좀 과거 일이긴 해서 뭐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겠긴 한데, 근데 아무튼 요거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요게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 뭐 DPC라는 네. 데서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유잖아요. 재밌지 않나요? 왜? 이게 영국은 이유를 탈퇴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아일랜드는 이유예요. 아, 영국이랑 아일랜드랑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인 거겠죠? 그 영국 밑에 4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일랜드. 그렇죠. 스코틀랜드. 웨일즈, 네, 스코틀랜드, 네. 노선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이유를 탈퇴한 거고 네. 영국이. 근데 아일랜드는 노선 아일랜드 아래쪽에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긴 이유야. 아일랜드만 왜요? 왜? 저는 그냥 저 그거까지 법이 모르겠어. 그런 건가? 지자체 같은 나라가 건가? 다른 거겠죠. 지자체가 나라가 다른 거. 다르다. 나라는 영국이잖아요. 근데 아일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월드컵은 4개 국가가 다 그 따로 나간다고 그거는 걔네 들었거든요. 종주국이라고 우대해 주는 종주국이라서 거고. 우대에다. 나라는 영국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선 아일랜드는 영국인데 네. 아일랜드는 영국이 아닌 거죠. 아일랜드 국가야? 그러면은 아. 아일랜드가 하나였다가 영국에 들어갈 때 노스 아일랜드는 영국에 포함돼서 들어가고 아래쪽 아일랜드는 그냥 우리는 독일 배경까지는 잘 뭐 이런 모르겠습니다. 식이었나? 네, 근데 아무튼 지도 잠깐 같이 보시면 네네. 이렇게 아일랜드 여기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이게 영국일 것 같은데 네. 아니었구나. 여긴 이유라는 거죠. 아. 되게 재밌는 오. 포인트 아닌가요? 제가 아까 아일랜드 쪽에서 조사해서 벌금 때렸다고 하길래 네. 요게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오, 아무튼 좀 그런 게 있고요. 다르군요. 근데 신기하다. 저는 요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사실 요거를 빌미로 이제 다시 또 원패스워드를 좀 팔아보고 싶은데 물론 요즘에 세상이 네.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약간 요게 어떤 컨텍스트가 있냐면은 평문으로 비밀번호가 저장했다는 거잖아요. 저장했거나 아니면 어쨌건 남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해킹이 이루어지는 어떤 초보적인 방법 자체가 애시당초에 이 비밀번호를 탈취해서 다른 데서 똑같이 시도해보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줄줄이 털리는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아마 오랫동안 인터넷 써보신 분들은 많이 그런 패턴 사용할 텐데 대부분 웹사이트에 같은 비밀번호를 쓸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하나 털리면은 내가 뭐 메타에 털렸어. 근데 네이버에서 똑같이 로그인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네이버는 또 털리기 힘든 게 네이버는 또 비밀번호 제한이 좀 빡세서 네. 열렸잖아요. 다를 이게 수밖에 없어. 이상한 쪽으로 빡세잖아요. 대부분은 네이버의 나머지를 맞추자. 네. 12장으로 맞추자.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긴 네. 한데 어쨌건 약간 좀 이게 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주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큰 사이트조차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트위터도 그랬고 메타도 그렇고 그러면 내 비밀번호 사실 말 그대로 공공재일 그렇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냥 어쨌건 요건 털리면은 그냥 딴 데 다 털리는 거다. 그래서 이게 좀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모든 사이트에 다른 비밀번호 쓰라고? 처음 들어보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원패스워드를 된다기보다 모르면 그럴 수 있지.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거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냐고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약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게 낙교님은 똑같은 비밀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진 않죠. 저도 그렇죠. 지금 레거시가 쭉 쌓여 있고 그리고 약간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워낙 너무 많은 사이트에 가입되어서 네. 원패스워드도 관리가 안 돼요 이제. 맞아. 어디 가입했는지도 맞아.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가능성상 메타를 털어서 내 구글을 털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둘 다 잘하니까. 어디 처음 제일 약한 보는 거. 쇼핑몰이나 맞아, 이런 맞아. 거를 털어서 내 구글을 털겠죠. 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저는 같은 것들이 사실 그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이 사이트를 다시는 안 올 것 같지만 회원을 가입하면 3,000원짜리 쿠폰을 준다고? 그렇죠.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 맞아. 이럴 때 약간 맞아. 할 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공유돼서 그것도 공유돼도 뭐 상관없고, 근데 하지만 저는 털리면 안 되는 건 다 다르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약간 보안 쪽에서 기본 원칙으로 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 같긴 그쵸. 한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너무 보편적인 문화잖아요. 인터넷을 쓰는 게. 근데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직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리스크가 여전히 굉장히 크지 않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이 얘기를 또 한번 하고 싶었고, 근데 뭐 프로그래머 분들은 뭐 웬간하면 다 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약간 않은 그런 것 데 같습니다. 있어요. 이 사이트는
비밀번호를 평문 저장할 것 같은데. 그렇죠. 표본을 조절할 것 맞아요. 그런 같아요. 사이트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거보다 뭐 있죠. 약간 디자인이 10년, 20년 된 것 같고 약간 제로보드에서 배운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이제 사이트 보면은 이건 약간 삘이 오는 사이트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뭐 평문이 아니라 얼마 전에 다 다른 이제 비밀번호로. 사이트마다 비밀번호 다르게 하는 거 얘기하셔서 그 비밀번호를 뭐 주기적으로 교체하라는 이런 룰도 얼마 전에 이제 좀 공고 대상에서 빠졌잖아요. 네. 그걸 아, 어디서 네. 얘기했더라? 어디 리스트요. 네, 리스트에서. 리스트에서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공학적인 부분들이 그 악용된다는 걸 아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내가 그걸 계속 기억할 수 없으니까 결국 어디다 적어놓다거나 똑같아지거나 뭐 네. 이렇게 가면 그게 취약점이 돼버리니까 그쵸. 그냥 충분히 안전한 암호면 계속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것 같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뚫리지 않은 암호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너 2달이나 안 뚫렸네? 바꿔.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안 바꿨으면 좋겠다. 네. 근데 우리 40서비스 자체도 이제 요 패스워드 엔트로피에서 출발한 제목이긴 네. 한데 EXCD에서 그쵸, 빌려와가지고 그쵸. 근데 약간 그런 관점에서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쓰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일단 엄청나게 중요한 방어막이 된다. 하나가 털려도 이제 다른 걸 막아줄 수 있는. 그쵸. 물론 뭐 사회공학적이라거나 다른 컨텍스트에서 털리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그걸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전 요즘에 고민 많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간편 비밀번호 같은 것들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라는 고민이 좀 들고 있긴 해요. 이거 다 똑같은 거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죠, 그래요? 그죠. 간편 비밀번호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장이 안 되니까 패스워드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6자리 뱅킹에서 네. 뭐 물어보는 그런 6자리 있잖아요. 그 핀 코드로 저장하면 되잖아요. 비밀번호는. 근데 이제 입력이 연동이 자동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건 보고 입력한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것도 다 이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아직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네. 저는 그것도 다 달라요. 매번. 와. 그래서 외우고 있는 게. 철저하시네요. 네. 근데 좀 저는 그 이번에 지난번인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사설 그 아이폰 업체 가서 배터리 교체하려고 하는데 네.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찝찝하긴 했어요. 왜냐면 다 비슷한 거 쓰고 있었어가지고 아.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렇게 되죠. 그때 좀 다 바꿔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폰 들게 하셨죠. 비밀번호는 어쩔 수 없잖아요. 폰을 열어야 원패스워드가 있는데. 그치. 뭐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자체를 이제 다른 비밀번호랑 같이 쓰면은 이게 어쨌건 이제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이것도 다 따로 써야 되나? 근데 얘기하신 것가 좋은 컨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저는 그게 베스트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베스트죠. 그리고 CP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제일 좋은 건 OTP 쓰는 거다. 아, 2단계 인증 쓰는 게 제일 맞습니다.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이트들이랑 중요한 사이트들은 OTP 쓰면 어쨌건 이중 인증이 필요한 거니까 웬간한 침해는 다 막을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되면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뭔가 최근 트렌드에서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 최근에 패스키 같은 거 네. 그런 거 좀 잘 못 따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패스키는 별론 것 같아요. 패스키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패스키는 많이 별로. 패스키가 정확히 뭐죠? 패스키는 이제 패스워드 리스를 하겠다가 이제 약간 컨셉이죠. 이제 약간 최초로 만든 의도가 뭔지 모르지만 이게 황창 홍보할 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ASDF, QWER을 쓰는 거죠. 1, 2, 3, 4, 5, 6, 7, 8, 9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이거는 이제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도 비슷한 건데 저는 암호도 자주 바꿀 수 있으면 자주 바꾸는 게 좋겠죠. 왜냐면 언젠간 유출될 수도 있으니까 자주 바꾸는 게 좋은데 자주 바꾸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어디 적어놓으니까 오히려 더 위험하네 이렇게 그쵸, 하고 그쵸. 다른 아이디어 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지금 뭐 얘기하고 있었지 내가? 패스키, 패스키. 네, 그런 것처럼 아예 못하니까 그럼 패스워드가 아예 없으면 되잖아. 음. 그럼 유출될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 패스키 거고 뭐 가장 대표적인 사용 방법은 패스키로 로그인하면 QR이 뜨고 내가 폰으로 패스키가 돼 그 있으면 다음에 아이폰 폰으로 찍으면 페이스 인증. 다시 인증을 하면 바로 로그인 되죠. 예. 그런 거는 되게 좋고 제가 처음에 패스키를 알았을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패스워드를 리스라는 거야? 근데 폰을 잊어버리면 계정을 잃어버리는 건가? 내가 넷플릭스 못 봐?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원패스워드 쓸 때 제일 불편한 게 가끔 살다 보면 어디 딴 PC 가서 로그인해야 될 때가 있어. 어디 뭐 동사무소 사무실에서 내가 로그인할 때가 네이버 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A, B, 샵, 언더바, 배문자 H 이런 걸 적고 있는 거죠. 거기서 너무 힘들게. 그럴 때 힘든데 패스워키는 그럴 때 너무 편하죠. 아 그러네. 네. 되기만 그런 장점이 있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몇 개 있는데 네. 저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패스워드 리스니까 이게 원팩터가 다시 돼요. 보통 이제 투팩터를 해놓잖아요. 근데 네. 패스워키를 한다는 거는 물론 패스워키를 하고 또 투팩터를 해도 되긴 하죠. 근데 좀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다시 원팩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패스워드 리스를 했을 때 결국 기기가 등록이 되는데 그 기기에서 투팩터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별 의미가 네. 없어지는 그쵸, 거죠. 원래 그쵸. 보통 패스 투팩터라고 우리가 보통 그것도 뭐 사실 투팩터라면 여러 개 멀티팩터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네.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 생각하는 게 ID 패스워드 다음에 추가로 뭐 하나 SMS 뭐 이런 그렇죠. 건데 이게 그게 기기로 와버리니까 갑자기 약간 묘해지는 느낌이 좀 있고 이게 결국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대부분의 지금 플랫폼 iOS래 애플 MS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 클라우드에 이걸 저장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폰으로 했는데 패스키드를 했는데 폰이 내가 분실했어. 그럼 패스키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했지만 딴 데서도 되게 그 저장을 하게 해놓는단 말이야. 그래야 이제 그 정보를 클라우드 저장한다. 하거나 이제 근데 그런 뭐 식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이랑 연동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인증을. 등록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저도 막 아직 깊게 리서치는 안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사용할 줄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너무 암묵적이에요. 그러네. 이게 왜냐면 우리는 알죠. 윈도우랑 이건 아이클라우드고 저건 MS인데 네. 어떻게 이게 절로 가? 이렇게 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왜 여기서 안 돼? 나는 약간 어떻게 똑같은 하는 거야? 뭐 하고 폰을 바꿨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 어렵고 막상 해봤을 때 로그인을 할 때 폰을 꺼내서 QR을 찍는 게 되게 귀찮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저는 패스키도 다 원패스워드에 들어가고 그쵸. 있다. 그럼 이게 뭔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지문 인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 자동 넣는 거랑 이 패스키드가 크게 도대체 차이가 없긴 뭔 하죠. 상관이지? 그러게 원패스워드에 패스키 저장이 되긴 하던데. 네, 그러고 돼요. 보니까. 돼요. 아. 그래서 저는 기덥 해보시면 돼요. 기덥에 패스키. 저도 들어와. 처음에 할 때만 폰으로 테스트로 해봤고 그 다음부터는 다 원패스워드로 들어가고 있어서 물론 좀 편하긴 하죠. 그 코드가 이렇게 안 들어갈 때가 좀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럼 보통 내 계정이고 내 컴퓨터니까 편하니까 그냥 지문만 누르면 그냥 한 방에 로그인 딱 끝나버리니까 좀 편하긴 하죠. 그런 편함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평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패스키가 사용성이나 이런. 그럼 역시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다르게 쓰고 투팩터를 쓰는 걸로. 아직은 안전하게 일본어를 가려면 잘했습니다. 그렇게 네. 가라. 네. 저도 이 방송에서 나균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의 필수품이다. 원패스워드. 원패스워드든 뭐 iOS 암호 앱이든 네. MS도 뭐 있지 않을까요? 요즘 시대? MS 없나요? MS 있었나요? MS 못 봤죠. 아니면 뭐 어떻게 해면 있었는데. 최소한 뭐 크롬에 저장하시든 네. 이거는 브라우저 패스워드도 많이 안전해졌기 때문에 기본 컨셉이 내가 누가 날 잡아가서 비밀번호 대 했을 때 실제로 내가 몰라야 된다. 모르겠는데요. 좋은데요? 너 이거 비밀번호 뭐야? 불어라고 할 때 내가 진짜 몰라야 된다. 날 뭐 아무리 고문해도 얘 진짜 모르나 본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비밀번호 그런 거. 근데 저는 실제로 쓰기 전에 몰랐지만 지금이 훨씬 편하거든요. 물론 저도 좋아해서 그런 거 있지만 옛날에는 그 누구나 그 어떤 자기만의 그게 있을 거예요. 비밀번호를 만드는 규칙이나 내가 쓰는 비밀번호. 근데 이게 세상이 점점 빡빡해져가지고 이 사이트를 업데이트하고 돌아다니 보면 어디선가 안 돼. 맞아. 얘는 샵을 뭐 입력 못하게 한다거나 나는 샵을 쓰는데 그러면 변형이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쵸. 이걸 통일할 수가 없어요. 절대. 네. 네. 그러면 더 헷갈리고 맞아. 맨날 나의 이메일 비밀번호 찾기 가서 다시 복구해서 또 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그냥 도구를 써서 거기다 저장해 놓고 그냥 입력했는데 여기는 샵 안 돼. 그럼 샵 빼고 여기 저장시켜 놓고 딴 데 가면 또 딴 거 하고 그냥 기억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트마다 다르게 뭐 3개월 2달마다 뭐 바꿔 뭐 이렇게 하면 또
또 바꿔야 되는데 그럼 하나 바꿀 때 돌면서 다 바꿀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냥 그쵸. 다 다르게 그냥. 네. 쓰는 게 훨씬 편하다. 얘는 12자야? 그럼 12자로 생성해서 넣고 얘는 40자야? 그럼 40자 생성해서 넣고 맞아요. 숫자만 돼? 넣고 그게 뭐 누구는 3개 조합 누구는 2개 조합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막 그럴 때도 있어요. 8자리밖에 안 된다고? 약간 그렇죠. 그렇죠. 이거 없는 거 그건 아니야? 정말. 이거 비밀번호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약간 8자리는 진짜. 그런 오래된 사이트들이 가끔씩 있긴 하죠. 그리고 약간 한국은 특수한 컨텍스트가 있긴 해요. 한국은 사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제로보드가 사실 보안 취약점 그 자체였거든요. 한국이란 나라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 많이 없긴 한데 제로보드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보안 계정 없이 관리하던 사이트가 많았어가지고 거기에 평문 저장된 케이스도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이슈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보안 그 비밀번호 관리 규칙들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한국적인 비밀번호 규칙들이. 그런 시대였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약간 저는 지금도 그 단어 조합이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거 안 되는 사이트들이 좀 싫긴 해요. 한 100자 정도 해야지 이제 좀. 단어 조합을 막는 건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길이 때문에 안 되거나 그 단어 조합은 길이를 측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 된다 이제 그런 사이트들이 길이를 많더라고요. 측정하지 않는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글자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아. 10단어 그냥 예, 그렇죠. 텍스트 생성할 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맞추는 게 좀 짜증날 때가 있더라고요. 10단어씩 한다고요? 저하고 빡세네. 저 최고로 하고 싶긴 한데 100자씩 안 들어가는 데는 많지 않나요? 100자는 안 될 것 100자 안 같은데. 될 것 같아요. 알아요. 예, 한 50자 정도 저는 한 50자 정도는 리즈너블하다. 근데 어차피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복사해서 넣을 거야 상관없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 안 해주냐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동사무소 PC에서 한번 로그인 한번 해봐야. 맞아. 근데 맞아요. 이거 보고 불러 아니, 아니. 애플 바나나. 근데 단어는 괜찮아요. 단어는 할만해. 단어는 10개 정도 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래서 단어를 선호하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특수기호랑 막 섞여 있으면 그게 힘들죠. 그게 좀 힘들죠. 네, 그건 진짜 힘들지. 하나 잘못 치면 눈 부릅뜨고 찾아야 돼. 그 단어도 그게 짜증 나요. 뭐 대시. 특수기도 짜증나지만 뭐지? 그 모바일에서 가상 키보드로 입력할 때. 그쵸. 애플 그거는 하고 그렇죠. 특수기호 누른 다음에 짝대기 하나 하고 다시 돌아와야 네. 돼. 왜 특수기호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돌아오고 또 다음 쓰고 또 갔다가 돌아간다. 물론 대소문자 섞여 있으면 너무 힘들. 네. 역시 비밀번호 얘기하면 또 한참 시간이 가버리네요. 아무튼 지금 9명이긴 한데 뭔가 공지 한번. 네네네. 저희 그 아시는 분들은 또 계실 것 같은데 당근에서 테크미더블 진행을 해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벌써. 네, 다 다가오고 있고 아마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참가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선착순으로 다 돼서 선착순이 아니고 추첨해서 다 마감이 된 상황인데 이제 44비츠에서 특별히. 초대권 특별히 몇 초대권 장인가요? 2장을 두 장. 가져왔습니다. 많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연락을 드릴게요. 두 명이 등록하는 방법을. 두 명이 계실지 그래서 모르겠네. 혹시 필요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하고요. 오후 5시까지 코엑스에서 진행합니다. 코엑스 3층. 네. 그래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으로 지금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만 특별히 네, 가져갈 그쵸. 수 있는. 네. 쓰면 바로 가져가실 것 같은데. 맞아요. 신청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여기 돼요. 채팅에 남겨주시면. 근데 아무도 신청 안 하시니까 다들 바쁘시다. 그 시간에 넘어가시죠. 다음 마지막 주제. 요것도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거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 가져왔는데 이게 네. 엄청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 아닐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원래 그런 주제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엄청나게 화제가 되는 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미 법원에서 립젠이라는 이 출판사는 아니고 립젠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상 명령 내리고 이 사이트를 금지시키라는 그런 얘기가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뭐 하는 회사인데요? 뭐 하는 사이트인데요? 립젠이 엄청나게 유명한 해적 이북 사이트예요. 이북 해적 사이트. 이북이 막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다운로드 막 하고. 그렇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그 알크 테크니카? 알스 테크니카? 그건 또 뭐죠? 그냥 그 미디어 이름인데 그쪽에 기사 보면은 네. 누가 운영하는지도 모른다. 오. 라고 얘기되고 어떻게 있긴 하거든요. 그럴 수가 있지? 러시아 쪽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판결은 나왔지만 실제로 뭐
누구한테 배상을 하는 그런 거 없는 상태인 아 그런. 정말요? 근데 이제 너무 약간 좀 저작권 관점에서 해로우니까. 그래서 지금 금지한 거 그러면 같은데. 이게 재판하는데 피고는 없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그러네. 3촌만 따라내! 막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듣는 건가? 이게 그러게요. 재판인지 뭐 일방적인 금지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지방법원 판사가 했다고 하니까 명령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절차들이 있긴 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판결에 이렇게 손해배상금을 누가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판결로 이제 뭐 도메인 업체, 브라우저, CDN, 뭐 광고주 이런 쪽에서 이쪽을 좀 차단하게 하는 판결이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 있네요. 차단까지. 네. 근데 미국에서 차단하는 일은 진짜 드물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립젠을 검색하니까 네. 사이트는 나오는데 설명이 No information is available for this page 이렇게 엄청 재밌네. 나와서 Y 있어요. run Y. 그러네. 오. Run Y 그러게요. 누르면 no page information. 구글이 What did not show hide? 네, 구글이 가리진 않지만 네, 어. 네, 페이지는 하지만 디스크립션 만드는 걸 막아놨다. 이게 뭔가 영향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그럴 같네요. 수도 있겠네요. 네. 네. 판결 나오긴 때문인지 하네요, 근데 모르겠- 검색 네, 결과에. 검색은 나오고. 근데 립젠 이 사이트도 약간 도메인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수십 네. 개씩 운영되는 그런 이게 사이트로 알고 있고. 립젠이 라이브러리 제네시스네요. 네. 창세기 도서관인가? 그럼 그걸 그쵸.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으려면 도메인을? 근데 이게 그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토렌토 사이트 쓸 때 네. 유명한 토렌토 사이트들이 그러니까 보통 도메인을 막으니까 네.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 개 만들어 놓는 어. 거죠. 그래서 공지해 놓고 네. 이거 안 되면 이게 메인 쓰다가 안 되면 두 번째로 가고 두 번째 또 네. 만들어 계속 넘어가는 건데 얘네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려고 이렇게 공지해 놓은 것 같아요. 이제 사이트 첫 줄 자체가 도메인 알리어스 여러 개 있다. 립젠 RS, 립점 IS, 립점 S, 그럼 립젠 ST. 미국도 이제 그거 열리는 거예요? 그 뭐죠? 무슨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거 막는지 뭐 이렇게 검토하잖아요. 도메인 막는지 우리나라는 그 위원회가 열려서 미국도 방심이 립젠 IS를 막아야 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미국은 근데 그러기 그렇게 쉽지 하면 않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막죠. 그렇게 하면은 이미 늦었죠. 립젠 다별 네, 막합니다. 네,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는, 네. 이건 출판사들이 소송을 했나 보네요. 아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여기 왜냐면은 뭐가 많나 보네. 저도 예전에 조금 써보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책이 진짜 많아요. 그게 책이 약간 이쪽은 뭐 약간 그 컨텐츠적으로 외설적이거나 뭐 그런 분야는 아니고 진짜 뭐 과학책이라든지 뭐 수학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아이스책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약간 미국 쪽이나 이런 쪽이 디지털라이징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쪽으로 풀려나가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디지털라이징 된 그런 콘텐츠들이 다시 여기에 풀리고 여기서 검색하면 이제 그걸 별 제약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유명했긴 했었어요. 일부에서는. 그 저도 이제 그때 들어봤었고 조금 써봤었고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오래전 얘긴 하죠. 10년 넘게 지났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얘기가 나와서 좀 흥미로웠었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걸 차단하는 좀 재밌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뭐 싸이허브 같은 데도 이런 과학 저널 같은 것들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이 좀 있는데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지도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런 해적 사이트들에 대한 의견은 좀 갈리는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우리 에론 쇼츠 건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사행성 혹은 이제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콘텐츠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어떤 정보를 공개한다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요거를 좀 좋게 평가하는 케이스도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동의는 하지 않지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 의견을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어쨌건 정보라는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아무리 공개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네. 논문들 아시겠지만 논문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죠. 대학교에 있으면서 그쪽 저널을 어떻게 학교에서 구독해서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 뭐 논문 하나 다운로드 받는데도 뭐 $100
뭐 이렇게 나가니까 그게 일반인이 쉽게 낼 수 있는 돈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요게 특히나 이제 좀 뭐라고 하지 저개발 국가들 그런 데서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시에 러시아 같은 국가가 미국 같은 국가에 취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테러로 행위일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는 이들의 어떤 교육이나 출판사나 이런 것들을 망칠 수 있는 그런 공격이라고 그렇겠네.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싸움은 인터넷은 그냥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저는 생각. 네, 막을 수가 없어서 사실 근본적으로. 근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반인 입장이라고 하면 좀 안 좋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요즘에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딥페이크 같은 것도 그렇고 좀 컨트롤 안 되는 부분들이 크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요 다음 단계를 가야 되지? 왜냐면 저도 오픈앱 같은 데도 되게 많이 지지하는 편이고 그런 자유라는 관점에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지지하는 편인데 이게 뭔가 제어 불가능한 단계까지 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지금 그 어디냐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텔레그램 같은 데도 CEO 잡아놓으니까 이제 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정보 다 주겠다고.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단순히 무조건 자유만을 추구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단계를 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아니긴 하죠. 네, 원래는 인간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안 좋은 사례들이 만들어지면서 고민이 되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론 스와츠 사건만 봤을 때는 그때도 하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저게 왜 저렇게 해야 비싸지? 뭐 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는 거지? 저 돈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이런 레벨까지 오면 에이 이거는 그래도 저작권이 있는데 물론 거기서 도둑질이지. 저작권이 있었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란 것 자체가 약간 좀 자유랑 그 저항 같은 게 아무래도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이제는 넘어가고 있다. 근데 약간 이게 진짜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슈들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재밌는 법안 통과된 거 아세요? 뭐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더 이상 이북 판매하는 거를 펄차이즈나 바이라는 표현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산다는 표현을 못 쓴다. 산다는 표현을 못 쓴다. 이북 컨텐츠를 그럼 렌트예요? 렌트? 라이센싱. 라이센스. 네, 그렇게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펄차이즈 한다는 거는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이 한다는 거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근데. 않다는 거지. 에... 그거를 명시하라는 거죠. PDF 주문. PDF 주면은 그럴 수 있긴 하죠. PDF는 되는 PDF 거예요? 주고 DRM이 없으면은 그건 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왔던데 이북 같은 플랫폼에서 연구소장. 연구소장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죠. 연구하지 않은데. 그죠, 그죠. 니들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내가 망하는 순간 내 책을 다 잃어버리는 건데 근데 이게 왜 연구소장이냐? 약간 저는 그게 또 되게 어려운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책은 그냥 말 그대로 사만 연구소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쪽에서는 이 복제가 쉽다는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 다 막아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소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살 수 없다는 것보다도 그 완전한 소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출판사의 목적이 돼버렸다는 게 그 바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유롭게 하는 건 너의 권리가 아니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라이센싱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속이지 마. 니네 그쵸. 팔아놓고 왜 네. 팔았다고 해? 그런 네, 관점에서 라는 보면은 이런 립젠이나 이런 데서 PDF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어요. 내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샀을 것 같아.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가서 약간 요게 재밌는 포인트가 또 극단적인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나는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동시에 법도 지키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일본스럽게 되는 건데 일본에서 이제 그 스캔 문화가 있거든요. 네. 내가 만화책을 사가지고 직접 스캔하는 거예요. 불법 다운로드 하는 게 아니라. 네. 물론 이제 그러면서 또 불법 다운로드 풀리고 이런 그런 수 스캔하고 있죠. 불법 업로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순수하게 취미 활동으로 내가 산 만화책이든 어떤 책이든 나를 위해서 스캔하는 거죠. 원래 그건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죠.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걸 하는 거, 나만 소장하는 네. 거죠. 그게 이제 합법적이면서 이런 걸 극단적으로 추구한 케이스. 근데 요걸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좀 고민되는 포인트들이 생기는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이제 굉장히 편하고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내 거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만치 않은 거죠. 엄청나게 큰 왜냐면 저도 그걸 했었어요. 저도 스캔 작두 가지고서 책 자르고서 스캔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 사입사치 보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기계부터 CP하고 시작해서. 둘이 프린터 그죠, 박아가면서 그죠. 잘라낸 얘기 그죠, 엄청 그죠. 많이 나올걸요? 그런 거 많이 했었죠. 근데 실제로 열심히 그렇게 한 다음에 보진 않거든요. 음. 열심히 PDF 그쵸, 많이 넣고 그쵸. 보진 않고. 예전에 얌얌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케이스에서 이제 DVD 그 뭐라고 하죠? DVD 복사하는 거, 그런 거 리핑, 직접 사가지고 네, 다 트랜스코딩. 트랜스코딩 하시고 그런 작업도 그쵸.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약간 매니아층으로 가면은 여전히 그런 거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DVD나 뭐 음악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책이라든지 음. 굉장히 좀 승우님이 스팀에서도 게임사가 서비스 접으면서 게임을 내려버려가지고 아. 실행 못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그렇죠. 싱글 모드가 되는 게임이었는데도. 그쵸. 그런 거 보면은 이번에 네이버도 시리즈 온이라는 서비스를 중지한 것 같더라고요. 닫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기존에 구입한 콘텐츠는 계속 유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언제 닫힐지 모르죠. 언제 닫을지 모르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컨텍스트에서 저는 이게 지지를 할 수는 없는데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믿음력이 또 있네요. 저는 그 최근에 좀 제 개인 팟캐스트 하느라고 자료 조사할 때 웹 아카이브 머신 거기 엄청 자주 들어가는데 네. 사실 인류의 이거는 진짜 보고다, 온 인류가 이걸 지켜야 될 것 같은 이거 없죠. 이런 찾을 수가 없죠. 그나마 그게 있어야 그걸 네, 그나마 그러니까 몇 개 찾을 수 있는 아카이브 거지. 밖에서 찾을 수가 없죠.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서 그때 무슨 일이 이거는 있었는지 찾을 수가 네. 없어요. 이거는 엄청난 자료다. 이거는 전 인류가 이건 뭐 도서관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런 거하고 또 다르죠.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작권 이슈가 좀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남의 글을 그죠. 허락 없이 퍼가서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렇긴 한데 또 예를 들어 뭐 저번에도 동료도 하고 얘기하는 거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네. 지식이라는 유명한 팟캐스트가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 내려갔어요.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저도 그거 엄청 재밌게 들었는데 아무데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네. 그게 어딨냐면 웹 아카이브에 있어. 인터넷 아카이브에. 와. 거기 가면 앞에 7개인가 빼고 다 있어요. 와.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팀에서 내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유가 있어서 내렸겠죠. 저 본인은. 근데 그 본인에 의해서 반해서 올려놓은 건데 느낌은 사실 이거는 보관의 느낌. 얘 약간 립젠이 조금 더 뭐 해킹 사이트 이런 느낌, 해적 사이트를 있으면 여기는 좀 더 창고 같은 네.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느낌이 있죠. 저도 웹 아카이브 많이 쓰면서도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는데 미국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국가기관은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도네이션을 하고 학교가 있어요. 네.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네이션을 근데 하고 있어요. 웹 아카이브조차도 이미 한계라고 듣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생산되는 게 그쵸, 많으니까 그 아마 웹을 아카이빙하는 웹사이트도 아카이빙 하잖아요. 네. 그 속도도 엄청 느려졌을 거예요. 거의 못 따라가는 수준. 그리고 아마 요즘에는 뭐 프론트엔드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못 가져가는 것도 많을 거고 그렇겠네.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약간 립젠이 갑자기 화제가 된 거는 뭐 이게 엄청 큰 사건이라 그런 건 아닌데 약간 토렌트 시절의 그런 해적 사이트 느낌 이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요 얘기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고 네. 토렌트 말고 옛날에 그런 말 쓰는 거 있었는데 와레지. 와레지. 그건 저 초딩 때 썼던 죄송합니다. 웨얼지에서 그죠? 아 그런가요? 소프트웨어에서 그 웨어인데 이제 S가 G로 바뀌는 거죠. 네. 요즘에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런 단어조차도 그죠? 횡포할 수도 단어가 있을 것 있는지도 같아요. 모르겠죠. 네. 아무튼 그거 좀 근데 생각해보면 또 많은 주제랑 연결되긴 하네요 이게. 네, 그럼요.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물론 저희가 저작권 그걸 해야 하는 걸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아니죠. 네. 온라인에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저는 얘기하신 거 되게 공감하는데 요즘은 좀 좋아지고 이제 그냥 포기하기도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북을 샀는데
내가 좋아하는 기계에서 못 본다는 게 너무 짜증났거든요. 저 지금 짜증나요. 너무 짜증. 나는 이 A 제품에서 보고 기가 나 이게 좋다고 손에도 있고 하는데 뭔가 그 강제되고 맞아요. 막 앱도 강제되고 근데 지금 그냥 아이패드로 보고 그냥 맨날 그렇게 되니까 익숙해졌는데 그런 게 너무 싫어서 한때는 지금은 그냥 좀 포기한 건데 한때는 꼭 PDF 주는 것만 사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인사이트 출판사 그러니까 엄청 네. 그 부분을 감사하죠. 많이 좋아하긴 했고. 네. 근데 확실히 디지털로 넘어오면서는 되게 많은 이권들이 걸려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저자도 동의를 해줘야 되고 출판사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맞아요.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걸 이제 DRM을 어디까지 할 건가 이런 것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제가 좀 서글픈 거는 출판사의 목표가 이거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인 것 같아서 그나마 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승리일 수도 있긴 한데 kindle 같은 게 편하긴 하죠. 네. 디스토피아라는 느낌이지만 그렇죠. 근데 어렵죠. 뭐 책에도 그게 있지만 책은 그거 물릴 거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대여시켜줘도 제약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죠. 근데 디지털은 내가 쫙 한 1,000만 명한테 뿌려도 그러니까요. 뿌리려면 뿌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문제 출판사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뭐, 게 이제 약간 그런 입장 같은 사이트인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다 공유해버리는. 맞습니다. 네, 오늘 입장까지 얘기해봤고요. 오랜만에 또 와주신 낙교님이 많은 재밌는 주제들 얘기해 주셔서 재밌게 또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뒤에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료를 위해서. 아, 유료 구독자들을 위해서 유료 무슨- 구독자들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는 뭐- 좀 파격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파격적인 그치. 얘기? 아니, 파격적인- 그런 것까지는 좀 안 하죠. 숨겨진 얘기. 근데 약간 이런 원래 제대로 하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궁금한 인트로만 무료 버전까지 나가고 그 뒷부분이 유료. 들으시는 분들 궁금해하실까봐 저희가 멤버십을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잠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멤버십을 고민하는데 사실 뭐 뭘 제공해드리지? 멤버십은 네. 뭘 제공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후원하시라고 후원하시라고. 아.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끼 상품 있어야죠. 믿긴 아니고 이제 요 라이브를 이제 구독자들한테는 공개하는 걸로. 네, 컨텐츠는 지금 너굴님이 열심히 자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열심히 잘라서 유튜브 스타일에 맞춰서 좀 올리고 있긴 하거든요. 이번에 그쵸. 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향로님 컨텐츠가 엄청 터졌던데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희 역대급으로 잘 되고 있었던 걸 봤었는데 컨텐츠를 자르는 게 좀 맞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팟캐스트다 보니까 약간 그것도 이제 약간 대본이 좀 빡세게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얘기하는 팟캐스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하면은 유튜브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다시 켜라고 하셨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마감하는 시간을 좀 가지자. 마감하는 시간 가지자. 그 정도의 취지에서. 구독하겠나요? 이런 얘기는 구독 안 할 것 이거 같아요. 누가 구독해요? 그럼요. 구독했다고 환불 요청 들어오기 맞아, 시간에 너무 뭐 대단한 얘기 한다고 이거를 돈 내라고 맞아요. 그러죠. 그것 때문에 돈 내라고 안 하죠. 이거 또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